안녕하세요. 아프지마 수학 이쌤입니다. 5월 모의고사들 다들 보고 오셨는데요. 자, 이번 모의고사는 저는 경향이 약 사설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 학생들이 많이 유리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평가원과는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 이번엔 너무 노골적인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조금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런 사설 문제보다는 수능 특강이나 이런 연계 교재에서 기출문제랑 연관해서 어떻게 이 문제가 나왔는지를 분석하는 영상을 한번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문제를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번 5월 모의고사 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는 2023학년도 6월 12번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는 이번 문제에서랑 똑같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식에서 어디가 양수고 음수인지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여기서도 당연히 공차값이 양수인 걸 보면서 뒤에 값이 양수고 앞에 값이 음수라는 걸 확인했던 문제였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이번 5월 모의고사 문제 어떻게 접근할지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이번 수능특강은 24학년도 수능특강 수업 82페이지 8번 문항인데요. 이 문항은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 2차 곡선 형태에서 대칭되는 형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분석해야 될 5월 20번 문항에서도 똑같이 대칭성이 되는 값이 나왔는데 이것하고 값이 똑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표현은 얘가 조금 더 일반적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갖고 오늘 이번 5월 모의고사 문제 20번 문항 어떻게 문제를 접근했으면 좀 더 편하게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개념들을 갖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한번 심어 드릴 테니까 오늘 아프지마 수학 한번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처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이번 첫 번째 문제는 23학년도 6월 12번 문제인데 문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공차가 3, 여기서 공차가 3이라고 양수값이 주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등차 수열이겠죠. 자, 이 등차 수열일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을 구하여라, A10 값을 구하여라 돼 있는데 자, 가조건에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가조건인데 A5 5번째 항이랑 A7 7번째 항에 곱이 음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수학에서 곱이 음수란 얘기는 우리가 한마디로 포함하면 무엇이냐?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예요. 반대인 경우는 앞에가 음수면 뒤에가 플러스, 앞에가 플러스면 뒤에가 마이너스가 되겠는데 자, 이 문제에서 당연히 중요한 거는 A5랑 A7 중에 어느 게 음수고 어느 게 양수냐는 얘기야. 자, 그런데 공차가 3이란 얘기는 우리는 등차 수열에서 공차가 더해진다는 얘기는 커진다는 얘기죠. 양수로 더해지니까 커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A5랑 A7이랑 당연히 대소관계가 A7이 크겠다라는 얘기겠지. 자, A7이 크다는 얘기는 당연히 여기서 두 개의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A의 5값이 음수고 A의 7값이 양수라는 이 조건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단 이 문제에서 이걸 가지고 내가 뭘 생각할 수 있냐? A의 6값이라는 것이 6번째 항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 문제 뭐야? A6을 기준으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져서 문제를 풀어라는 얘기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공차가 양수가 되면 뒤에가 갈수록 커진다. 그러면 앞에 값이 음수고 뒤에 값이 양수여야지만이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얘기겠죠. 자, 여기서 이 공차 양수인 거를 특히 강조한 이유는 오늘 5월 모의고사 문제가 등차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는데 최소값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등차 수열의 합이 최소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게 값이 작아졌다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뭐야? 공차라는 값이 양수로 더해줘야지만이 커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앞에 뒤에 있는 부호를 확인하는 게 공차 값이 양수가 되면 당연히 뒤에가 크니까 양수가 되고 앞에가 음수가 된다라는 얘기야.
이걸 가지고 오늘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테니까 이거 간단한 개념이지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문제 풀 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문제 선택한 거고, 이 문제에 대한 풀이는 나 조건을 할 때 선생님이 A6을 가지고 어떻게 기준을 양수음수로 잡는지를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답안지를 보시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2024학년도 수능 특강 수원 82페이지 8번 문항이에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면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이 있는데, 자, BN이라는 식을 AN에다가 A6이란 값을 더해줬다라고 합니다. 자, A6이라는 것은 어차피 상수값이니까 이 값은 상수값이기 때문에 BN도 당연히 등차 수열이구나. 자, 그럴 때 B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이 SN을 어떻게 해석하겠느냐라는 게 이 문제의 키예요. 자, 그러면 우리 등차 수열합 SN을 조금 한번 분석을 한번 여기서 해볼게. 자, SN이라는 것을 첫 번째 항을 A라고 공차를 D라고 했을 거예요. 그쵸? 자, 이거를 식을 내가 한번 n이 변수잖아. n이 숫자가 들어가면서 변하는 숫자니까 n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정리를 하게 되면 2분의 2a 빼기 d에 곱하기 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식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자, SN이라는 식은 n에 관한 2차식인데 앞에 개수는 2분의 d, 공차의 절반이구나. 1차식인데 1차식 개수는 뭐 숫자가 계속 변하니까 뭐라고 특정지지 않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기 상수항의 개수가 0이라는 뜻이야. 상수항의 뜻이 0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SN 썼을 때 2차식 쓰는데 상수항이 0이 될 그 문제를 만들어주면, 자, 근데 n에 관한 2차식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냥 2차 함수의 형태랑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 대칭축을 생각하면은 문제의 풀이가 편하다라는 얘기. 가조건에서 n이 1부터 14까지 있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15-n과 n이 두 양끝점의 높이가 같다는 얘기고, 두 개의 합의 중점이 절반값이 중점이 되고 대칭축이 된다는 얘기야.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n이 1을 넣게 되면 14랑 S1이 같다라는 얘기잖아. n이 2가 되게 되면 13이랑 S2가 같다는 얘기고, 이 값이 S8이면 S7까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두 개 합이 15로 일정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야? 2분의 15가 대칭이 된다는 얘기. 그러면 이렇게 내가 생각한다면 SN이 상수항이었고 n에 관한 2차식이 됐을 때 이렇게 대칭된 건 최고차의 개수만 내가 모를 뿐이잖아요. SN의 최고차의 개수를 2분의 D라고 써도 좋지만 난 그냥 K라고 쓸게. 왜냐하면 대칭축 찾는 게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중점이 15의 절반이 되게끔 2차식의 대칭축을 만들어준다면 n제곱 빼기 15n, 왜 이거 완전 제곱하면 2분의 15가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갖고 SN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이 문제에서 문제를 대입하게 되면 충분히 금방 K값 결정하고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 나조건에서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문제였고, 문제에 대한 풀이는 제가 블로그에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정확히 판단하시고, 우선 이 문제에서 개념을 가지고 가실 건 뭐야? 이렇게 대칭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 값의 두 값의 합을 1차항 개수로 놓고 최고차항만 따로 정리한다면 SN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앞에 있는 1번 문제랑 이번 두 번째 문제랑 적용을 해서 이번 5월 모의고사 20번 문제 한번 풀어볼 테니까 한번 우리 학생들 집중해서 보도록 해주세요. 이번 5월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 수열 AN이 주어져 있는데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주어져 있을 때, 자, SN이 이 가나 조건을 만족시킬 때 A13 값을 구하여라 돼 있네요. 자, 가조건에서 SN은 7하고 8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는 건 S7과 S8이 같은 값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자, 같은 값이면 나는 SN은 최고차의 개수는 내가 모르겠으나 그냥 아까 전처럼 K라고 잡게 되면 7과 8의 중점을 대칭축으로 하게끔 SN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값을 어떻게 정리했었냐? n제곱에 7과 8의 합으로 아까 했던 거 기억나죠?
15의 n 이렇게 쓰고 당연히 상수항의 값이 0이 되니까 이렇게 SN을 정리할 수 있었다라는 걸 두 번째 문제에서 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나 조건을 보는 거예요. 자, SM하고 SEM이 162로 같은데 두 개의 절대값으로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음수고 양수인데 자, 여기서 최소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SN은 최소값을 가지려면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형태가 되고 이 앞에 있는 K값이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양수란 얘기는 뭐겠어? 공차값이 양수란 얘기고 이렇게 되게 되면 더해지는 값이 커지게 되면 최소값보다 큰 값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계속 커진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SM하고 여기서 SM하고 단순히 SEM을 비교하게 되면 얘가 크다라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뭐야? 얘가 큰데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SM 값은 음수고 SEM 값은 양수라는 얘기야. 왜? 커지니까. 그래서 요거를 갖고 이 절대값을 푼다면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겠다? 마이너스 SM이 절대값을 풀면은 나오는 거고 SEM이 그대로 나올 거고 얘가 162라고 나올 거란 얘기야. 자, 그러면 난 이제 SM과 SEM이 이 마이너스 값이 같다라는 걸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여기다가 m을 넣고 마이너스 쓰게 되면 마이너스에 k의 m제곱 마이너스 15m이라는 것이 SM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지. 자, SEM은 k에다가 m 대신에 EM 값을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5 곱하기 2m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당연히 k 값은 공차에 영향이 있는 거고 양수니까 0은 아니니까 약분해도 되겠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5m은 4m 제곱 마이너스 30m이다 쓸 수 있겠죠. 자, 요거 정리하면 5m 제곱 마이너스 45m이 0이 되니까 5m으로 묶어주면 m-9 값이 0이 돼서 당연히 m 값은 자연수니까 0이 아니고 9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m 값이 9가 되게 되면 나는 원하는 게 뭐야? 여기에 쓰게 되면 마이너스 s9라는 값이 얘는 162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 자, 그러면 여기에 s-s9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s9는 마이너스 k에 여기다가 9를 넣게 되면 9제곱 마이너스 15 곱하기 9가 되는데 자, 이거 살짝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값이 얼마가 돼? 여기 안에 값이 마이너스 54가 돼서 마이너스 54에 마이너스니까 54k가 되고 이 값이 얼마가 되겠다? 162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k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나는 어떻게 돼? SN이라는 건 3의 n제곱 마이너스 15n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지. 맞나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구해야 되는 값이 뭐야? A13 값이기 때문에 A13이라는 값은 S13에 S12를 빼면 된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을 거고 요거 계산은 어렵지 않을 거야. 요거 계산하게 되면 30이라는 값을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20번 문제인데 솔직히 저는 오늘 기출문제 하나랑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두 가지 개념과 문제를 푸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었다는 얘기야. 제가 계속 이번 아프지마 수학하면서 강조하고 드리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 수능 특강 문제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가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계속. 수능 특강 문제 학생들이 되게 이거 꼭 해야 돼, 연계가 되겠어 이렇게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들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이번 5월 모의고사 보면서도 솔직히 이런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접목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고 수능 특강 문제랑 기출문제 분석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자, 계속 아프지마 수학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개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시면서 학습 잘 하시고 우리 6월 모의고사 때는 좀 더 좋은 성적 얻을 수 있게끔 다들 준비하면서 아프지마 수학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